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협회 안순씨입니다. 요즘 그 제로 트러스트 보안 솔루션을 기업에서 많이 도입도 하고 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그 쿼드마이너의 우리 그 김용호 전무를 모시고 이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보안 솔루션이 과연 왜 필요한지, 또 어떻게 도입을 해서 그 기업들의 보안을 강화를 해야 되는지 한번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쿼드마이너에서 기술 총괄하고 있는 김용호라고 합니다.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관심도 더 많아졌고, 실제 이것을 도입을 해야 되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세션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지, 그런 전략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방법을 해야 될지, 또 저희 쿼드마이너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블랙박스라는 솔루션이 그런 부분에 어떻게 적합하게 잘 매칭될 수 있을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참고로 그 쿼드마이너를 안 지가 별로 안 됐는데요.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쿼드마이너를 뭐 예전부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어떻게 그 사이트를 들어가다 보니까 이 쿼드마이너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들어왔는데 유튜브 영상이 아주 멋진 외국인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이 기업이 외국 벤더 아주 전도 유망한 보안 기업인 줄 알고 이렇게 믿었는데 또 알고 봤더니 또 국내 아주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나 또 이것도 지사인 줄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착각을 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번 자세히 보니까 뭐 그 레퍼런스도 뛰어나고 뭐 다양한 그 뭐 스타트업 우리 보안 기업으로서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하고 아주 실적도 높고 또 공공기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네. 쿼드마이너로 제가 이렇게 좀 새롭게 좀 알게 됐습니다. 한번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쿼드마이너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아주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하셨는데요. 네.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아닙니다. 또 늦게. 예.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신 거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7년에 설립된 스타트업이고요. 4명의 그 보안업계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네노라 하는 개발자, 엔지니어, 이런 분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입니다. 당시에 이제 없었던 솔루션들을 저희가 만들어내면서 처음에 회사를 만들면서도 세웠던 계획이 저희가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글로벌 벤더로서 도약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목적을 하고 설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네. 실제 저희 회사 내에는 외국인 직원분들이 꽤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은 한국 법인과 싱가포르 법인, 미국 법인, 그리고 일본 법인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 7년 동안 집약된 그 기술들을 가지고서 요즘에 더욱더 활발하게 활동들을 하고 있고,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주요 공공기관 또는 주요 금융기관 이런 곳에 저희 제품들이 계속 들어가 있고 다양한 어떤 솔루션들을 제공해드리고 있는 스타트업 회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 쿼드마이너를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제가 잠깐 보니까 그 NDR 솔루션이라고 네. 그 뭐랄까 이것도 이런 솔루션은 아주 좀 고급 기능인 것 같은데 우리 쿼드마이너가 이 NDR 이 솔루션에 대해서 상당히 좀 리드를 좀 한다는 네. 뭐 그런 정보가 있는데 네. 뭐 여기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한번 좀. 예, 무엇보다도 이런 솔루션들이 고객들에게 저변에 알려지려고 하면 여러분들도 쉽게 떠오르시는 것이 가트너의 마켓 가이드라고 하는 그런 네. 보고서를 떠오르실 겁니다. 저희가 지난 2020년부터 해서 2020년부터 해서 지난 4년 동안 그 마켓 가이드에 한국 제조사로서는 최초로 그리고 또 아직도 유일합니다. NDR 제조사로서 등재가 되어져 있고 그런 부분들은 실제 그 기술이라든지 어떤 이 제품을 가지고서 가야 될 방향성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트너 애널리스트들도 인정을 하고 저희가 NDR 제조사로서의 한국에서의 대표적인 제조사로서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리드하고 있다는 부분을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뭐 이따가 그 또 세부적인 또 설명은 아마 곧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 본 방송을 잘 들으신 후에 그 설문을 해주시고 또 밑에 하단에 저희가 또 퀴즈 시간이 있습니다. 그 퀴즈의 정답을 잘 체크를 해주시면은 아마도 여러분께서 뭐 원하는 그 경품을 좀 받으실 수 있도록 좋은 행위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시간이 된 관계로 우리 그 코드마이너 우리 김영호 전무님의 제로 트러스트 환경하의 그 가식성 확보 및 그 고도화된 분석 방안이라는 좀 제목으로 한번 코드마이너가 좀 제안하는 솔루션이 과연 어떤가 여러분과 한번 함께 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그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제로 트러스트 환경하의 가시성 확보 및 고도화된 분석 방안이라는 주제로 실제 어떻게 해야 될지 다양한 어떤 방식들이 있을 텐데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처해진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쉽게 떠오르시겠지만 요게 2023년 작년 10월이었죠. 북한에서 그 해킹 전문 조직에 의해서 국내 조선업체를 집중적으로 해킹 시도한 게 대대적으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그 전해에도 동일하게 있었는데 이거는 그 저희 나라뿐만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캠페인을 일으켰던 꿈의 직장을 찾는다. 꿈의 직장 작전이라고 합니다. 드림 잡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형태의 캠페인으로 해서 라저스 그룹은 북한의 전문적인 해킹 집단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그 기관에 의해서 캠페인이 일어났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개만 제가 소개만 해드려도 실제 저희는 라저스 그룹과 같이 조직화되고 또 아주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긴 시간 동안 또는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적대적 위협 그룹과의 총성 없는 사이버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좀 더 안에 들어가서 보면 올해 초죠. 올해 2024년 2월 19일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 한독 합동사이버 보안 권고문이 나왔습니다. 앞서 있던 그 두 사건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를 한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쉽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2023년도에 일어났던 조선업계를 해킹했던 사건입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정한 어떤 그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해 왔던 그런 신뢰라는 개념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이 해킹 조직은 교묘하게도 신뢰된 웹사이트 유지보수 업체를 통해 가지고서 무혈입성이라고 하죠. 취약점 공격이나 무슨 그런 해킹을 하려는 시도나 이런 거 한 게 아니라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늘 저희가 알고 있는 SSH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아주 쉽게 그 공격의 대상이 되는 조직에 침투를 합니다. 물론 이 유지보수 업체를 해킹하기 위한 해킹은 했었는데 그때의 방법은 이것도 역시 아주 간단합니다. 스피어 피싱 메일 한 통에 이 유지보수 업체는 뚫려버렸던 거고요.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왜 갑자기 유지보수 업체, 이 방법은 전통적인 방법이거든요, 사실. 근데 요때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코비드 19 때문에 저희가 그 현장에 다른 회사의 직원들이 오는 것들을 막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은 계속 365일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 업체에 접속을 허가할 수밖에 없었고, 이 기관도 역시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잘 하고 있었지만 이 SS 접속에 대한 부분들을 세밀하게 제어하는 부분들은 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어쨌든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지보수 업체라고 하면 저희 신뢰할 수 있는 조직으로 저희 파트너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조직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거고, 결국 이렇게 들어온 그 홈페이지 서버로 들어온 다음에 이 홈페이지 서버를 통해 가지고서 다시 내부로 전이하는 레터럴 무브먼트를 아주 손쉽게 또, 왜냐하면 홈페이지 서버는 자사의 자산이니까 내부 서버와의 접속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다 뚫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서 내부 서버로 전이를 하고, 내부 서버로 전이를 한 다음에 이 공격을 확산하기 위해서 악성 패치 파일을, PMS가 뭐죠, 여러분? 패치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전사적으로 패치를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죄송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악성 패치 파일을 배포를 하려고 시도하다가 딱 걸려버린 거죠. 물론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 악성 패치 파일 배포하기 전에 잡혀버려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이 전 과정들을 보시면요, 밑에 시사점에서 보시는 것처럼 취약점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취약점 공격을 하지 않았는 게 왜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우리 보안 솔루션들, 보안 제품들, IDS, IPS나 웹 방화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제품들, 이런 솔루션들의 기술들은
알려진 공격에 대한 부분들, 그런 취약점에 대한 공격들을 잡기 위해서 패턴 형태로, 시그니처 형태로 제공을 하는 솔루션입니다. 근데 그런 점들에는 만약 이게 취약점 공격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이벤트가 올라왔고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뭔가 경고가 떴겠죠. 그러나 그런 취약점 공격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고, 신뢰된 서비스를 악용했다는 부분은 양쪽에다가 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유지보수 업체를 통했다는 점, 그리고 홈페이지 서버를 통해서 내부 서버와 연결이 허용되어져 있는 신뢰된 서비스를 통해서 그 공격 전이가 쉬웠다는 부분, 즉 제약 없는 내부 공격 전이가 있을 수 있었다는 점이 아주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는 사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2022년에 일어났던 사건은, 이건 첫 번째 설명드렸던 사건은 시스템에 대한 얘기죠. 두 번째 사건은 사회공학적 공격을 이용을 했다는 겁니다. 이 해킹 조직이 오랜 시간 동안 대상이 되는 어떤 조직의 직원들의 프로파일들을 검색을 한 다음에 그 프로파일 중에서 실제로 주요 자산에 접근 권한이 있을 것 같은 공격 대상 프로파일을 물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에다가 아주 장기간 동안 친밀한 어떤 메시지들을 던지면서 친밀감을 형성을 하고요. 그런 친밀감과 유대감을 형성한 이후에는 고연봉의 일자리를 제한하는, 제가 이 작전이 그 꿈의 직장 오퍼레이션이라고 말씀드렸죠. 드림잡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형태의 일자리 소개를 하는데 방법도 아주 다양했었습니다. PDF를 던지기도 하고, 일자리 소개하는 링크를 던져서 다운로드 바이 형태의 악성 코드를 심기도 하고, 그러니까 개발자를 뽑는답시고 이제 코딩 테스트용 ISO 파일을 보내가지고서 그걸 열어보면 악성 코드가 감염돼 버리는, 또는 악성 VPN 클라이언트를 설치를 유도한다는 등 내부 침투를 위해서 아주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아마 링크드인이나 페이스북들 많이 사용하실 텐데 아마 다 저하고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보면 저랑 전혀 연관성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친구 맺기를 하거나 연결하기를 연결하라는 것을 요청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으시죠. 요 사건을 한번 설명드렸으니까 절대 본인과 관련이 없는 분들의 그 연결을 하시는 데 있어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공격 역시 신뢰가 들어갑니다. 신뢰를 한다는 것에 대한 약점을 이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짜로 신뢰를 형성하고 관심사를 이용을 해서 악성 코드를 배포하고 손쉽게 이렇게 내부로 침투를 하는 거죠. 실제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었고 지금도 이 북한의 해킹 조직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해킹 조직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가 이제까지 바라보고 있던 우리 내부의 자산 또는 우리 내부의 조직의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왔던 그 신뢰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 된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확인된 경계망의 보안에, 경계망 보안의 빈틈을 확인했다는 거고요. 공격 표면의 다양화와 확장을 통해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까지 해왔던 방식으로는 방어하기가 힘들다는 것, 그런 공격들에 대해서 저희가 대처하기 힘들다는 점들이 확인이 되어진 거죠.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만히 있지는 않죠. 저희도 Never Trust, Always Verify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서 접근하는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가 기존에는 사상 또는 모델, 개념 이렇게만 존재하고 있다가 작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실증 사업까지 가속하고 그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실구현을 하는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그 과기정통부에서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이 1.0이 나왔고 곧 2.0이 나올 거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왼쪽에 보이시는 것은 지금 2018년에 발표된 포레스트라고 하는 연구기관의 제로 트러스트 확장 모델이라고 하는 GTX 모델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데이터를 중심으로 각각의 스테이크홀더들이 어떻게 컨슘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사상적으로 그려준 거고요. 이런 활동에 대해서 비저빌리티와 애널리틱스, 그러니까 가시성과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오토메이션과 오케스트레이션, 자동화와 오케스트레이션 전체적으로 갖다가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들로 사상을 그렸는데 아주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저희 작년에 그 과기정통부에서 발표한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 1.0에 있는 논리적 컴포넌트의 구성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제어 영역과 데이터 영역 사이에서 제어 영역을 통해서 데이터 영역에서 그 어떠한 시스템이든 어떠한 접근 주체든 비신뢰한 상태에서 정책 엔진과 정책 관리자가 정책 시행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스위치, 방화벽,
IPS 이런 정책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시행 지점에서 통제를 하는 형태로 논리적 컴포넌트를 그리고 있고, 오른쪽에는 이러한 부분들의 신뢰도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한 데이터로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제공함으로써 정책 결정 지점에서 올바른 정책과 동적인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이 논리적 컴포넌트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저희 코드마이너에서는 지금 이 중에 비저빌리티와 애널리틱스 그리고 신뢰 판단용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제공하는 부분들을 네트워크 블랙박스라고 하는 NDR, 네트워크 디텍션 앤 리스판스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 뒤에 이까지는 작년까지 저희가 얘기하고 있던 부분이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 갖고 있는 네트워크 블랙박스가 왜 앞서서 설명드렸던 두 기능에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하나의 장표로 다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네트워크 블랙박스는 네트워크상에서 트랜잭션 되는 모든 트래픽에 대해서 풀패킷이 뭐죠? 로우 패킷입니다. 풀패킷에 대한 부분들을 한 톨도 빠짐없이 다 수집을 하고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것을 수집하고 저장하는 중에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로 실시간 형태로의 메타데이터들을 모두 다 추출하게 되고요. 메타데이터는 여러분들 어떤 역할들을 하죠? 실제 그 세션의 성격이 무엇이고 어떤 악의적인 행위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요약해주는 요약문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형태의 메타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저희가 디텍션, 탐지라는 측면에서 비정상 컨텐츠인지 비정상 세션인지, 이게 어떤 알려진 취약점을 공격하는 익스플로이트와 같은 위협에 대한 공격인 건지, 이상 트래픽인지, 또는 폴리시 바이올레이션이라고 해서 정책을 위반하는 트래픽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탐지를 하고요. 탐지된 내용을 종합을 해서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나조루스 같은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 하나의 공격만으로 최종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시리즈로 되어 있는 다양한 공격 단계별로의 그 공격들을 진행하면서 얼티메이트 골,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진행되어지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잠재되어 있는 위협들을 찾아내는 선제적인 위협 헌팅과 알려지지 않은 위협을 식별하고 잠재된 위협을 식별하는 형태의 헌팅에 대한 기능들, 그리고 이렇게 확인된 내용들에 대해서 공격의 유효성이나 영향도에 대한 부분들을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전까지는 이러한 것들이 탐지가 되고 나면 탐지된 것들이 실제로 이 조직 내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 어떤 공격에 성공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타겟된 시스템에 들어가서 조사를 해봤어야 되는데, 저희 제품을 통해서는 실제로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원본 파일들이나 또는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을 즉각적으로 볼 수 있음으로 해서 실제 이 공격이 성공했는지, 그리고 또 성공을 했다면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데이터가 나갔는지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는 포렌식 기능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사된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된 그 위협에 대한 부분들은 바로 저희랑 연결되어져 있는 통합되는 방화벽 IPS, IDS 또는 뭐 소아라든가 또는 XDR 같은 제품들과 같이 대응을 통해서 자동화된 대응까지 연결되는 것들이 저희 전체 네트워크 블랙박스의 기능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점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풀패킷 캐처 기반의 트래픽 전수 검사를 통한 보안 운영 자동화를 지원하고 차별화된 NDR 솔루션으로서 저희가 포션하고 있는 제품이 저희 네트워크 블랙박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기능들이 실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에서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는 조직에서 도입을 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지 좀 더 딥다이브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상, 개념 이런 형태로만 존재를 하고 있다가 2021년이었죠. 니스트에서 SP800-207이라는 도큐먼트가 퍼블리시가 되면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저희로 치자면 지금 작년에 발간한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 1.0 정도의 도큐먼트가 되겠죠. 그게 나오고 난 이후에 2022년 10월 21일에 DOD가 어디죠, 여러분? 미국 국방성입니다. 제로 트러스트를 실제로 그 아키텍처를 도입하기 위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문서가 또 나옵니다. 이 문서 안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이전까지는 가이드라인이었지만 이 DOD라는 조직, 그러니까 미국 국방부가 제로 트러스트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요소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 어떠한 부분들에 대한 로드맵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해나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한 문서인데요.
이런 전략 사례를 한번 알아본다 그러면 저희도 도입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내용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 안에 내용 중에 아주 핵심적인 사항 중에 하나가 DoD 제로 트러스트 필라즈라고 하는 7가지의 DoD 그러니까 미국 방송에서 제로 트러스트를 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원칙이나 해당 지원 요소로 정의된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했었습니다. 7개의 기둥인 거죠. 먼저 사용자에 대해서는 이 아키텍처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활동 패턴을 지속적으로 인증하고 모니터링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호 기능들을 제공해야 한다라는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디바이스는 사용자가 아닌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디바이스 자체가 보안의 상태가 건강한 상태인지 아니면 취약한 상태인지 이런 것들이 동적으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조사하고 확인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네트워크에 액세스하는 부분들이나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부분들에서 통제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정의를 하고 있고 또 어플리케이션과 워크로드라고 해서 실제 어플리케이션에서 하이퍼바이저까지 뭐 어떤 모든 환경에 대한 부분들 그런 그 목대에 대해서 시스템 자원에 대한 부분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는 정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데이터가 트랜스페런트하게 사용할 수 컨슘할 수 있도록 투엔드 간의 엔드 투 엔드 간의 암호화까지 포함한 그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들, 그리고 네트워크와 구성 환경에 있어서 세분화된, 그러니까 마이크로 세그먼테이션이나 이런 내용들까지 포함한 그런 구성 환경에 대한 정의들, 그리고 이것들을 다 자동화하고 오케스트레이션 해야 된다는 영역들, 그리고 가시성과 분석이라는 측면의 기둥까지 해서 총 7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 상세한 가이드라인, 실질적인 도입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여기 그 단어가 있는데 DOT, MLPF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러한 핵심 기능 요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실제 실행 지원 요소라고 하여서 이런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아니라 닥트린, 선언문이죠. 선언문이나 조직, 교육 또는 어떤 매뉴얼 같은 매트리얼들 또는 리더십들 이런 내용들이 다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실질적인 제로 트러스트 도입을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서 살펴보면요. 각각의 기둥에 대해서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부적인 필요사항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에서부터 가시성 분석까지 각각의 요구사항들을 다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이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설명드리자면 오늘 중에 이 세션 중에 끝나지 못할 것 같고요. 저희랑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만 먼저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는 이 전체 17개 필라에 대해서 실제 가시성과 분석이라는 측면에 대한 부분들이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가시성 분석에서 모든 트래픽을 로깅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네트워크 블랙박스 삭전용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화면들을 가지고서 바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수집한 풀 패킷 내에서 트래픽에 대한 부분들을 다 분석을 해서 실제 어떠한 세션이 있는지 그리고 또 전송 구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송에 대한 IP5 트플 같은 내용들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네트워크의 데이터와 어플리케이션 쓰고 있는지 인사정보를 연동하게 되면 어떤 사용자가 어떤 데이터를 사용했는지 그런 메타데이터와 원본 파일과 컨텐츠들을 다 추출해서 로깅을 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이런 점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솔루션들과 좀 다른 점은 여기는 저희가 탐지해야 될 위협이나 이상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수집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전체 트랜잭션을 다 가지고 있다는 점. 그런 부분들이 이 지금 DoD에서 세운 제로 트러스트 전략에서의 그 가시성과 분석의 첫 번째 복지를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다는 걸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CM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그 전략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CM의 기능을 수행을 해야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CM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CM에서 다양한 디바이스들이나 다양한 보안 인프라 디바이스에서 올라오는 정보와 동등한 레벨의 정보들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디텍션, 헌팅, 포렌직이라고 하는 3가지 기능을 통해서 수집되는 모든 데이터들은 시스로그 또는 REST API를 통해 가지고서 다 제공해 드리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내부에 파악되어져 있는 위험도 별로의 자산에 대한 정보들,
알려진 취약점 공격을 하는 부분들이 마이트 어택 TTPS 기반으로의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는지에 대한 내용들, 그뿐만 아니라 아래 밑에 보시는 보면 이 화면이 지금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시지만 실제 패킷 내에 있는 원문 내용들까지 다 추출을 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심에서 가져야 될 모든 정보들을 저희 작품 하나라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심의 기능이 정보만 제공해서는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완벽히 커버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이라는 꼭지 안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통보안 및 위험 분석이라는 건데요. 실제로 비저빌리티와 애널리틱스에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만을 봐서는 안 됩니다. 봤던 그 활동들이 이 조직에 얼만큼 위험하고 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인사이트를 제공해야 되는데요.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호대상 네트워크상의 모든 활성화된 자산에 대한 정보들을 저희가 다 수집을 하고 있고 그 자산들이 어떠한 위협에 노출된 적이 있고 탐지된 적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 기록하고 있다가 스코어링 형태로서 어느 정도 위험하고 어느 정도 문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 설명드리고 있다는 점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통보안 및 위험 분석이라는 측면에서의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패시브 방식의 네트워크상에서 자산을 식별하고 위협이나 비정상 행위, 비정상 컨텐츠 등 식별된 위험에 대해서 자산별로 스코어링하고 분석하는 기능 부분들이 이 7.3 공통보안 및 위험 분석에서 저희가 지원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UEBA인데요. UEBA가 약자로 설명드렸는데 User and Entity Behavior Analytics라고 얘기를 하죠. 유저와 단말들에 대한 행위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되는 부분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인사 정보를 연동을 해서 IP 호스트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AI ML 기반의 이상 탐지 내역 중에 그 중에 위험 모델에 의해서 비정상적인 행위와 컨텐츠를 식별해내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첫 화면에 보시는 이 화면 같은 경우에 비정상 세션, 그러니까 레어라고 하는 명칭들을 쓴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 이 조직 내에서 잘 활동하지 않고 있던 이상행위가 탐지가 되어졌는데 확인해보니 여기 제목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세운 위험 모델상에 해당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게 확인되어서 알람이 뜬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비정상 세션 탐지라고 합니다. 밑에 있는 부분들은 보시는 것처럼 앞선 화면에서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패킷의 파일을 추출을 해서 파일 안에 있는 그 텍스트를 읽은 게 아니고요. 저희 페이로드 안에 있는 그 원문 데이터를 읽어드려서 그 안에 저희가 유통되면 안 되는 개인정보라든가 민감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유통되고 있는지 또는 비밀로 분류된 정보들이 유통되고 있는지를 먼저 선제적으로 탐지를 해서 알러팅을 한 케이스고요. 이런 비정상 컨텐츠에 대한 탐지까지 사용자와 엔티티에 대한 행위에 대한 분석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식별 정보들을 제공한다는 점이 이 네 번째 요구사항에 충족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TI 통합입니다. 요즘에 TI, 트릿 인텔리전스, 위협 인텔리전스를 통합하는 부분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졌죠. 저희가 생각하는 위협 인텔리전스에서는 막 이렇게 브로드하게 있는 다양한 어떤 위협 인텔리전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일어났던 침해 사고와 직결된 그런 IOC나 IOA에 관련된 내용들, 침해 지표라든가 공격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는 그런 실제 공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증적에 대한 부분들을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전부터 위협 헌팅 전문 연구소에 있는 H랩을 설립을 하고 H랩에서 저희 전문 헌터들이 오신트 공개된 인텔리전스 정보 기반의 다양한 위협 정보를 수집하고 전제를 해서 이 최신 침해 사고에 대한 공격 전술을 분석해서 위협 헌팅 룰화에서 내려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저희 제품에 구현되어져 있는 마이트 어택 매핑 형태의 헌팅 룰로화시켜서 탐지하는 부분들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오신트 기반으로서 저희 전문 연구위원들이 전문 연구원들에서 위협 헌팅 룰을 한다는 부분들이 TI 통합이라는 부분이 통합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고려된 그런 부분들을 기능으로 제공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동화된 동적 정적인 부분들은 무엇보다도 이 오토메이션을 위해서는 풍부한 데이터가 나가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무슨 얘기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IDS에서 공격을 탐지한 이벤트가 떴습니다. 그 이벤트가 뜨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이벤트가 뜬 타겟이 된 시스템에 가서 실제 그 공격이 성공을 했는지를 확인을 해보시죠. 확인을 해본 다음에 공격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공격이 일어난 이후에, 성공한 이후에 어떤 데이터가 유출됐는지에 대한 것을 또 한번 조사를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은 자동화해서 아주 쥐약인 거죠. 수동으로 모든 그 관제 요원들이나 분석가들이 직접 하나하나 찍어서 봐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 자동화된 동적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 가지 형태의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첫 번째는 저희가 확인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시스템 로그, 오딘 로그, 탐지 로그, 메타 로그, 세션 로그들을 통해 가지고서 시스 로그 형태로 다 보내드릴 수가 있고, 또 만약에 그 심이나 소아 또는 XDR에서 공격에 대한 자동화된 분석을 하기 위해 증적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제공하는 레스트풀 API를 통해 가지고서 언제든지 그 데이터를 가져가실 수 있도록 세션을 조회해 본다거나 패킷에 대한 로우 패킷 자체에 대한 원문을 본다든가 또는 컨텐츠나 파일들을 가져가서 직접 확인해 본다든가 또는 APT 솔루션을 통해서 한 번 더 다이나믹 분석을 애널리시스를 해본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저희가 제공하는 이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두 가지의 방법에서 그 자동화가 안 된다 그러시면 저희 쪽에 의뢰를 하시면 서드 파티에서 제공하는 API를 통해 가지고서 API를 이용해서 저희가 직접 개발을 해서 자동화에 대한 부분을 완성시켜 드리는 형태로 서드 리스판스라고 하는 대응이라는 기능에서 서드 파티 인티그레이션과 오토메이션 부분들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보시면 DoD에서는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하기 위해서 7가지의 핵심 구성 요소와 그 안에 세부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액티비티를 정의를 하고 있고, 그 액티비티 안에는 또다시 태스크로 나눠져서 아주 다양한 형태의 태스크들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그 필라마다의 기능들이 중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저희 코드마인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실제로 그 각 핵심 구성요소에서 했던 부분들이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저희 가시성과 분석이라는 기능은 결국에는 앞에 있는 DoD 제로 트러스트의 캐퍼빌리티 7가지 중에 전체에 대한 부분들을 모니터링하고 가시화하는 형태로서의 제로 트러스트 핵심 구성요소 전반에 걸친 가시성 확보와 분석 기능화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소개를 좀 드렸던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실제 상당히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져 있는 부분이라 실제 이 내용들에 대해서 바로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 세션 이후에 질문이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찾아가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우리 김효 전무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지금 외부에서 우리 궁금하신 그 사항들 많은 질문들 해주시고 또 이렇게 답해 주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본 결과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발표하신 내용 중에 그 미 국방부 그 DoD라고 그러셨죠? 미 네. 국방부의 그 JT 전략이 매우 이제 구체적인데 네. 이 모든 걸 이제 한꺼번에 이걸 진행을 해야 하는지 아무래도 이게 단계적인 진행이 돼야 할 듯한데 어떤가 싶어요. 네. 너무나 정확한 인사이트십니다. 네네. 네. 안 그래도 저희가 그 제로 트러스트 그 전략이라는 부분들을 사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요, 그 사례는 스탠다드가 아닙니다. 그 어떤 그 대형 조직에서 자기들이 그 제로 트러스트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 대한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레슨런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예. 그런 측면에서의 DoD의 제로 트러스트 전략이 가장 안성맞춤에 소개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제가 하나 더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요. 네. 이 장표가 실제로 그 DoD의 제로 트러스트 전략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 중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DoD 제로 트러스트 액티비티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7개의 필라에 대해 각각의 세부적인 태스크들이 다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안으로 들어가면 또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에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이게 번호 순대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그러네요. 예,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요. 예. 그 조직이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하기 위해서 각각의 갖춰야 될 기능과 요소에 대한 부분들이 네. 이 조직에 핏하냐, 준비가 되어 있냐, 어느 게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데, 네. 앞서서 보시는 것처럼
제로 트러스트 타겟 레벨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정의를 하고 예. 그리고 이거 기본적인 것들이 갖춰지고 나면 더 고도화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더 정의를 하는 형태로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그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구성력에 대한 부분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나눈 부분들이 결국에는 각각의 로드맵을 가지고서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져야 된다는 거고요. 네. 제로 트러스트는 하나의 솔루션으로 모든 것을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예. 전체적인 활동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 측면에서는 이런 전략들을 세워보시는 것이 실제 제로 트러스트 도입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례에서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앞서 그 설명에서도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 네. 그 내부망 침투 이후에 그 내부망에서는 그 공격의 전이와 확산이 네. 그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한 그 가시성 확보가 매우 좀 중요하게 좀 보이는데 네. 내부망은 이제 여러 계층과 이제 영역으로 나눠져 있기도 하고 네. 또 내부망에 대해서는 이제 그 네트워크 블랙박스를 활용해서 이제 가시성을 확보하려면은 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궁금하네요. 고민이 많이 되죠. 네네. 사실 저희가 2, 3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솔루션을 도입하는 고객분들이 저희 제품이 설치되어지는 포지션이 딱 경계망에 그 병목되는 현상, 병목되는 딱 그 경계망에 도입하는 포인트, 인터넷망에 IPS, IDS 뒤에 예. 또는 가시화 그 SSL 그 암복화를 하는 솔루션과 같이 이런 식으로 딱 설치가 된 케이스가 제일 많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는 기존까지 해왔던 경계망 보안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론 경계망 보안에서 놓치는 부분들을 잡는다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의미가 있지만 네. 내부망을 보지는 못하죠. 내부망이라고 얘기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내부망에는 여러 계층의 그 네트워크들이 존재를 하고 그렇죠. 그 각 계층 어디에 포인트를 봐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해집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다 보면 좋겠죠. 아, 그죠? 다 볼 수 다 보면 좋겠죠. 다 볼 네네. 수 있습니다.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볼 수가 있다. 예전에는 그게 많이 힘들었습니다만 네. 요즘에는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어그레이션 탭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인텔리전스 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분야가 엄연하게 네트워크 패킷 브로커라고 하는 네. MPB라는 마켓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 예. 예, 그 MPB라는 장비를 통해서 각각의 영역마다 장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 트래픽을 수집할 수 있는 탭들만 들어가고 그 탭들 통해서 모두 수집된 그 트래픽들은 MPB에서 중복을 제거한다든가 또는 세션에 대한 부분들 연결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그 전체 망을 조망해 볼 수 있는 그런 세셔나이제이션이 되고요. 네. 이런 것들을 다시 저희 쪽에다가 저희 장비가 한 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트래픽의 볼륨에 따라 여러 대가 들어가서 밸런싱이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내부망을 조망해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을 한 거죠. 예. 사실은 이 기술이 뭐 지금 나타났다기보다 그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해와서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의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좋아졌고 예. 이런 네트워크 패킷 브로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저희는 그래서 이런 MPB 분야의 가장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는 기가몬이라고 하는 회사와 기가몬? 네. 파트너십을 맺고 아, 저희랑 같이 코셀링을 한다든가 설계를 할 때 기가몬의 전문가들이 오셔서 그런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봐주신다든가 이런 활발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망을 보는데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저희 쪽에 말씀을 해주시면 내부망의 전체적인 조망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저희 기가몬과 함께 그런 부분들 디자인해드리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보니까 그 제로 트러스트 그 아키텍처에서의 그 가시성 확보라는 것이 네. 그 실제 그 전체 아키텍처에 걸쳐 필수적으로 이제 필요한 기능으로 이제 보이는데 이게 뭐 볼 수 있어야 이제 뭔가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가시성은 그 굳이 이제 그 뭐랄까 그 플래킷을 수집하지 않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뭐 가령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넷플로우 같은 것을 이용해서 네, 할 수 맞습니다. 있지 예, 않나 네. 싶은데. 맞습니다. 일단 사실 가시성만 두고 보면 넷플로우나 실제 로그만을 가지고서도 가시성은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초반에 나왔을 때 네트워크 트래픽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NTA라는 영역으로 솔루션이 만들어진 적이 있고요. 네. 근데 그 가시성만 확보를 한다고 해서 뭐가 다 해결될까요? 봤습니다. 그죠? 예. 봤으면 그 받는 내용이 실제로 우리 조직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어떠한 문제점들을 만들어 오는지 분석이 되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그런 넷플로우나 또는 메타데이터만 가지고서 이상 탐지를 했던 솔루션들은 여전히 추정입니다.
네. 추정에 머무르 있죠. 예, 이렇지도 않을까? 아, 이건 이상한데 위협이지도 않을까라는 거지. 위협이다라고 확정을 못 합니다. 근데 풀패킷을 수집을 하게 되면 예. 앞선 상표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트래픽 내에서의 원본 데이터들을 다 보실 수가 있고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약간 좀 민감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조치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네네. 그런 그 전본 데이터를 통해서 확정적인 증적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가시성을 확보하는 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런 위협들이 바로 대응을 해야 될지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를 구분하는 자동화된 분석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증적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네. 풀패킷 수집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차별화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마지막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요즘 이제 이게 뭐 답변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뭐 그 요새 뭐 챗GPT라든가 네네. AI 기능 뭐 요새 뭐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게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이런 AI를 사용하면서 이제 정보 유출의 이제 우려가 커지는데 이거에 따른 우리 쿼드 마이너의 어떤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을까? 아, 너무 중요한 부분을 짚어줍니다. 일단 네. 그런 생성형 AI, 제너레이티브 AI에서 나올 수 있는 보안 위협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생성형 AI를 통해서 질문을 한다거나 그런 대화를 하면서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그런 생성형 AI를 통해서 공격을 위변조하는 거죠. 우회할 수 있도록. 네네. 예를 들어서 SQL 인젝션 공격 하나만 해도 그 코딩을 갖다가 직접 해들이 예전에는 해커들이 직접 해야 됐지만 네. 생성형 AI를 쓰게 되면 단 몇 초 만에 아주 달라지는 그런 공격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다 커버를 해야 될 텐데 예. 우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문 분야입니다. 아.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문 분야고 예. 실제로 챗 GPT를 통해서 통신되어지는 내용들은 저희가 다 파싱을 하고 있고 어떠한 질문들이 나갔는지 예, 예. 그 질문들이 나갈 당시에 그 키워드 단위로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조직의 내부의 중요 프로젝트에 관련된 단어들이 나간다. 그러면 바로 저희가 탐지를 하고 알러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 것도 탐지가 되는군요.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풀패킷을 수집하기 때문에 컨텐츠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는 것은 저희 전문이고 다만 여기서의 한 가지 이제 문제점은 챗GPT 자체를 하는 부분들은 이제 그렇게 탐지가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또 이 챗GPT를 이용을 해서 서비스를 하는 프록싱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걸 엔진으로 삼고 프롬프트를 다시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들도 많이 생겼거든요. 네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암북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SSL 솔루션이라든지 그 암북화 솔루션들을 통해서 다 까봐야지만이 되는 부분이라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약은 여전히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그런 그 제너레이티브 AI를 기술을 이용해서 그 공격을 탐지할 수 없도록 우회하는 공격들을 만들어내는 경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제품으로만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 예. 저희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저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네네. 실제로 보안 인프라스트럭처에 가지고 있는 보안 인프라스트럭처에 올라오는 모든 이벤트들에 대해서 그 징후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면 분석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예. 이런 다면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솔루션들이 XDR 솔루션, Extended XDR. Detection and Response라고 하는 솔루션이고 예. 저희가 이 XDR 솔루션은 코드X 2.0이라는 그 제품명으로 네네. 올해 출시를 했습니다. 아, 올해? 예, 그래서 그런 다면 분석이 될 수 있도록 예.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도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보니까 뭐 쿼드 마이너는 뭐 웬만한 그 뭐 대응 뭐 악성이라든 뭐 다 카바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아주 네, 보이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여러 궁금한 것들 많이 했는데 보니까 이제 지금 뭐 채팅창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네. 네. 어이구. 채팅을 통해서 채팅창을- 질문이 올라오고 있나요? 네네. 예. 올라온 것 저쪽 같은데. 탭이신 것 같습니다. 왼쪽 탭. 네. 왼쪽 탭인가요? 가만있어. 아이고. 제가 이렇게. 네, 해보시죠. 네. 아이고, 이런. 보니까 지금 외부에서도 지금 많이 뭐 해주시곤 있는데, 자, 좀 질문에 응답이 좀 안 된 거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질문이 많아서 지금. 어이구, 그렇죠. 이게 뭐 자동으로 가는. 네네. 지금 이제 챗상에서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 직원분들께서 또 응답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저희가 뭐 그 질문 다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만 먼저 좀 그럴까요? 하겠습니다. 예.
어디 자 보시면은 답변이 안 된 것부터 볼까요? 예, 답변이 안 된 거 볼까요? 어디 네. 그 전문의 한번 보시죠. 어디가 이게 이제 볼까요? 한규건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한규건님. 네, 보안 장비별 정책 설정 관리자에 대한 인증도 제로 트러스트로 관리가 되는지요라고 사례가 궁금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예, 예. 보시죠. 너무나 좋은 질문이신데요. 당연히 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실제 인증이라는 부분이 저희가 얘기하는 뭐 CC 인증이나 이런 걸 물어보신 것은 아닐 것 같고요. 네네. 그 정책 설정 관리자에 대한 그 부분이 그 정책 설정 관리자가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하신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정책 설정 관리자 시스템이 해킹을 받게 되면 모두가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의 정책 설정 관리자에 대한 식별이나 이런 인증에 대한 부분도 강하게 돼야 된다고 하는데요. 네. 아까 그 7가지 필라 중에 유저라고 하는 부분과 디바이스라는 부분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바로 멀티팩터 오센티케이션, 다중 인증에 대한 부분들이 요구되어지고 있고, 예. 보안 장비별 정책 설정 관리자도 외에는 아닙니다. 이 역시 제로 트러스트 내에서 관리되어져야 되는 하나의 사용자 군이기 때문에 그런 인증이 관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좀 답변을 그렇게.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예, 네, 한규건 씨 어떻게 답변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혹시 제가 뭐 답변 드린 내용과 질문하신 의도가 틀리다 그러면 추가로 더 질문 주셔도 좋습니다. 예. 자, 네. 아무튼 하도 많아가지고 네, 어디 네. 보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알고 있었으니까 윤성원 씨 한번 해볼까? 네. 쿼드마인드의 제로 트러스트 솔루션의 취약점 검사는 정적, 동적 분석 솔루션을 파이프라인으로 구축이 가능하냐? 아, 네. 아, 너무 좋은 좋은 질문인데요. 네. 일단은 바로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저희가 커버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저 부분은 네. 앞에 그 7개의 필라 중에 어플리케이션에는 워크로드라고 하는 영역이 있을 겁니다. 그 안에 이런 정적 분석과 동적 분석 형태의 취약점에 대한 부분도 그 안에서 관리가 되어지고요. 네. 그것들이 하나의 DB화가 되어져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정보로 로컬 인텔리전스 형태로 제공되는 부분들이 파이프라인 형태로 형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드린 김에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까요? 인텔리전스는 정보입니다, 여러분. 정보인데 저희가 TI 그러는데 TI라고 하는 게 트레드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글로벌 인텔리전스와 로컬 인텔리전스로 나눠지는데요. 예. TI는 글로벌 인텔리전스 같은 경우에는 조직 외부에서 확인된 그 위협 정보라든가 침해 사고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글로벌 인텔리전스라고 얘기하고요. 네. 이제 되게 많이 통용되고 있는 TI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사실 글로벌 글로벌 인텔리전스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로 트러스트에서는 그 TI가 글로벌 인텔리전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로컬 인텔리전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외부에서 뭐 A부터 해서 Z까지의 침해 사고에 대한 정보가 있었다고 하지만 이 사건이 다 우리 조직 내에서 일어날 거라고 예측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칭을 시켜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윤소원님께서 주신 질문처럼 취약점을 검사해서 정적 동적 분석 솔루션을 통해서 나온 취약점이 로컬 인텔리전스화 되어져서 자산의 어떠한 위험성이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보로 제공해야지 제로 트러스트가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이 정확하게는 이제 저희 솔루션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7가지 필라 중에 어플리케이션 앤 워크로드라고 하는 영역 내의 액티비티로 그런 부분들에 해당되는 솔루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또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자, 심주흥님 한번 볼까요? 네. 특정 지연 문제 확인을 위해서는 구간별 분석이 가능해야 하는 포인트도 있는데 제로 트러스트, 인아웃, 지연차 등도 분석 가능하냐? 네, 팀장님이 주신 질문은 사실은 그 지연이라는 부분이, 가용성 측면에서의 어떤 그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는 보완적인 요소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는 구간별 분석이라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맞고요. 아까 그 국장님께서 주신 질문 중에 답변 중에 제가 내부망을 보기 위해서 전체에 되어 있는 것을 다 조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 형태의 구성이 되어져야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제로 트러스트를 구축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어디를 봐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가능하다면 모든 포인트에 있는 정보를 다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지금 심지훈님께서 주시는 것처럼 그 제로 트러스트 내에서의 인아웃에 대한 지연차에 대한 부분들도 분석이 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형태의 아키텍처링이 필요하다고 설명드리면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또 다음
우리 또 이태현 씨, 좀뭐 다른 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기존의 보안 솔루션과 차별적으로 제로 트러스트만을 위한 보안 솔루션이 무엇이 있을까? 기존 차별 제로 트러스트만. 예. 이게 뭘까요? 아, 정말 그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예, 예, 예. 제로 트러스트만을 위한 솔루션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솔루션들 그 솔루션들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액티베이트에 대한 줄을 세우고 하나하나 더 성숙도를 올릴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제로 트러스트지 제로 트러스트 솔루션이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엔지니어로서 제가 판단하는 제로 트러스트가 마케팅용으로 사용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 드리면 예, 예. 제로 트러스트만을 위한 보안 솔루션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정답이고요. 제로 트러스트를 가기 위한 여정이 있을 겁니다. 여정이 야, 있는 겁니다. 예. 그 여정에서 기존에 갖고 계시던 거 또는 그 부분에 빈틈을 채울 수 있는 솔루션들을 도입한다거나 그걸 통해서 제로 트러스트 환경에 대한 성숙도를 올리시는 작업을 하는 과정이 제로 트러스트 활동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네. 제로 트러스트만을 위한 솔루션이 있지는 않다라고 저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이거 아주 오해를 아주 잘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 대부분 뭐 제로 트러스트만 뭔가 있는 것처럼. 아닙니다. 네네.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군요. 않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그럼 또 임종택 씨, JTN에 기반한 액세스 제어 정책을 적용할 경우 공격자가 액세스 권한을 얻은 후에 다른 서비스를 찾기 위해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면 코드마이너에서는 이에 대한 정보를 관리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나? 완전히 핵심을 짚으셨는데요. 아, 예.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그 DoD의 제로 트러스트 스트래티지의 각 필라들의 그 요약된 내용을 보여드리는 슬라이드가 있을 겁니다. 그 내용에 예, 보시면 모든 요소에 빠지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아, 지속적 확인. 예, 이제까지의 저희의 어떤 그 보안 아키텍처 상에서는 방화벽에서 A to B의 C 서비스는 오픈. 그러면 그냥 계속 열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제로 트러스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A to B의 C의 서비스 액세스에 대한 부분을 오픈하는 건 맞는데 예, 예. 이런 조건이 바뀌면 차단하라는 부분들이 정책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은 저희 같은 솔루션들이 왜 필요하냐면 저희 네트워크 블랙박스 같은 솔루션이 왜 필요하냐면 보안 디바이스들은 그런 상황이 변환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로깅은 하진 않죠. 처음에 허용을 했다, 허용하지 않았다에 대한 로그만 남죠. 근데 저희는 허용된 이후에 이 사용자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감시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감시라는 용어는 좀 안티하니까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 예,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들을 저희 세션 데이터나 메타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메타 데이터 시스록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 다 이거 그 시청자들이 정말 이 고심하고 궁금하신 그러신 것들을 것 같아요. 네, 아주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네요. 날카로운 질문을 네,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 많이 하고 거침없이 계십니다. 그래도 정우님 잘 답변해 주셔가지고 다행입니다. 네네. 많이 어렵죠, 사실. 네. 하하. 자, 이게 보니까 우리 유재명 씨, 네, 사용자 계정과 접근 권한을 관리하여 불필요한 접근을 차단하고 또 권한을 가진 사용자라도 접근 범위를 제한하는데 뭐 이런 고위 퇴직자나 부서 이동자가 고위 과실로 시기를 놓쳤을 경우 대응 대비책이 있을까? 네. 요게 조금 질문 내용이 약간 좀 복합적인 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용자 계정과 접근 권한 관리라는 부분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예, 예. 그 뒤에 부분에 대한 질문부터 이게 질문 내용을 두 개로 좀 나눠볼게요. 예, 예. 권한을 가진 사용자라도 접근 범위를 제한하는데 그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게 아주 제로 트러스트의 사상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 겁니다. 권한을 가진 사용자이지만 그 사용자가 어디에서 어떠한 데이터를 갖다가 어떻게 유통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거죠. 목적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를 들어 가지고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 뷰가 있으면 전체 테이블 뷰에서 이 또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컨트롤하는 솔루션들을 통해 가지고서 A라는 사용자는 요 뷰만 볼 수 있다라고 정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건 가져갔다고 치자고요. 그 가져간 게 결국에는 그 데이터가 자기만 보면 끝날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을 다시 누군가에게 유출을 한다? 이러면 네. 이것도 제한해야 되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로 트러스트라는 개념이 있는 거고 그 부분도 봐야 된다는 측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네. 고위 퇴직자나 부서 이동자가 고위 가실로 시기를 놓쳤을 때 대응이나 대비책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 솔루션에 이상 탐지 기능들이 생기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 고위 퇴직자나 부서 이동자가 고위 가실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평상시에 하는 행위와는 다른 UEVA, 그러니까 행위 분석 기반의 어떤 인상 탐지가 필요한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만약에 실제로
그 사건이 나중에 그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저희 안에는 풀패킷을 수집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그 사건을 추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포렌식 예. 기능으로 그런 형태로도 대비책을 들 수 있다는 점이고 뭐 앞에서 지금 이 질문하신 의도 자체가 그 시기를 놓쳤을 경우에 대응이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형태로 답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아마 유재명 씨는 그 회사에서 이런 상황이 좀 있나 봅니다. 좀 궁금해져가지고 질문하시는. 아닌데 저런 상황은 뭐 어떤 상황이 있다 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네. 이런 제로토스트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거의 쉽게 다. 고민하시면 저런 질문들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거의 같습니다. 다 이런 경우가 발생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자, 마지막 한 번만 좀 더 보겠습니다. 어디 보자. 우리 전영진 씨. 암호화를 활용하는 챗GPT 프록시 서비스의 경우에는 SSL 인증서를 코드마이너에 등록하여 복화 가능하도록 할 수 있냐? 네. 실제 이건 답변을 저희가 한 것 같긴 한데, 그렇구나. 저희 쪽에서 암복화 기능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예. 그 프록시 서비스에 대한 그 SSL 암복화 솔루션이 별도로 필요한 것 같고요. 예. 거기에 그 인증서를, 그 회사 인증서를 넣어서 맨 인 더 미들 형태로서의 그 트래픽을 갖다가 중간에서 가로채서 실제로 그 평문 내용들을 저희 쪽에 전전송해주는 형태의 솔루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뭐, 그 밖에 질문이 많이 있는데요. 그 질문 안 된 거는 추후에 바로 또 나중에 또 회신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바로 퀴즈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죠. 자, 첫 번째 퀴즈입니다. 여러분 많이 언급되신 사항을 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Never Trust, Always Verify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보안 아키텍처는 이거 너무 좀 쉬워서 그냥 주관식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하셨나요? 자, 생각하셨다가 나중에 한번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의 핵심 구성 기능 중 NDR과 같은 솔루션이 지원하는 기능은 자, 1번 비정상 행위 직접 차단, 2번 악성 코드 직접 차단, 3번 가시성과 분석, 4번 취약점 공격 직접 차단.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아시라 믿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오늘 소개한 그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핵심 구성 기능 중 가시성과 분석 기능을 지원하는 쿼드마이너의 NDR 제품명은 무엇인가? 자, 1번 네트워크 블루박스, 2번 네트워크 화이트박스, 3번 네트워크 레드박스, 4번 네트워크 블랙박스. 이걸 처음부터 듣지 않았으면 약간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다 아주 괜찮은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뭐 끝까지 들으셨으면 아마 쉽게 정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정답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답. 자, Never Trust, Always Verify 사상을 가지고 있는 보안 아키텍처는 전문님 정답이 뭡니까, 이거는?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입니다. 네.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오늘 발표의 주제인 거죠. 오늘 발표 주제였구나.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핵심 구성 기능 중 NDR과 같은 솔루션이 지원하는 기능은? 자, 이건 뭡니까, 이거는? 저희 그 NDR 같은 솔루션들이 대응하는 부분은 네. 직접적으로 뭘 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요청을 할 뿐이죠. 예. 그래서 여기 보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직접 차단, 직접 차단, 직접 차단 세 가지 보기를 제외한 네. 가시성과 분석이라는 부분이 답변이 될 것 같고요. 요 예. 질문을 드린 이유는 네. 대응이라는 게 리스판스라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NDR 솔루션이 대응을 한다는 측면이 뭔가 직접 차단할 수 있냐는 질문을 되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그 NDR 같은 솔루션이 직접 차단을 하지는 않고 직접 차단을 할 수 있는 방화벽이나 웹 방화벽, IPS의 차단을 요청하는 대응을 한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퀴즈를 한번 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헷갈리셨나요? 뭐 잘 들으셨으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자, 오늘 소개한 그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핵심 구성 기능 중 가시성과 분석 기능을 지원하는 쿼드마이너의 NDR 제품명은 무엇인가? 저도 이거 못 맞출 뻔했습니다. 저도 깜빡하면 이게 아리까리해서 그냥 너무 헷갈릴 것 같은데. 이거 많이 틀릴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거? 뭐 좀 쉽게 좀 답을 드리려면 제 얼굴 색깔하고 비슷하다고 말씀드릴게요. 네트워크 블랙박스입니다. 블랙박스입니다. 네. 약간 부연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블랙박스. 저희 네트워크 블랙박스는 오늘 서재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네트워크 디텍션 앤 리스판스라는 영역 내에서
풀패킷을 수집해서 트래픽 전수 검사를 통해서 모든 상황에 대한 탐지와 그리고 그 탐지된 내용의 공격의 유효성과 영향도를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확정적 증적을 제공하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NDR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저희 제품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가트너의 이머징 테크놀로지 마켓 가이드에 관심 있게 확인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제조사로서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제조사로서 등록되어 있는 제품이라는 게 저희 오늘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또 하나의 꼭지였습니다. 네. 야, 이 마지막 문제, 네트워크 블랙박스, 우리 코드마이너의 아주 대표적인 우리 NDR 제품명으로 네. 오늘 퀴즈를 이렇게 맞췄는데요. 오늘 이렇게 1시간이 아주 금방 갔는데. 그러네요. 네, 아주 우리 또 전무님께서 아주 재미있게, 유쾌하게 뭐 답변도 해주시고 잘해주신 것 같은데 한번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제 저희가 다 고민들을 하고 계시지만 앞서 주셨던 질문에서도 답변 한번 드렸던 것처럼 제로 트러스트를 하기 위한 특별한 솔루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DoD의 제로 트러스트 스트래티지를 모범 사례처럼 가져왔던 부분도 그 의도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고요. 그 사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 조직에, 각 회사에 맞는 제로 트러스트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보안 인프라스트럭처의 그런 현황들, 성숙도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어느 부분이 제로 트러스트로 가기 위해서 더 보완을 해야 될 건지, 무엇을 더 추가로 넣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실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네트워크 블랙박스도 그런 한 일환으로서 제로 트러스트를 가속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를 할 예정이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 또는 찾아주시면 가서 만나 뵙고 또 충분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그 제로 트러스트 기반으로 하는 우리 코드마이너가 제안하는 이렇게 다양한 솔루션들, 제품들 한번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뭐 댓글이라든가 또 바로 연락을 해주시면은 직접 방문해서 안내도 해드리고, 또 기존 보안 솔루션이 당연히 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추가로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아마 코드마이너에서 여러분 기업에 안전하고 정말 확실한 보안 솔루션을 한번 잘 제공할 것 같습니다. 오늘 끝까지 이렇게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설문과 퀴즈 꼭 해주시면 여러분께 이렇게 행운이 갈 겁니다. 자, 그럼 저희는 우리 또 다음에 또 좋은 세션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점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